이게요, 한 달 동안이 아니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10일 동안요, 가계대출이 무려 1조 2천억이 증가했습니다. 개인의 문제만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맞아요. 그쵸? 와. 2008년하고 너무 똑같다니까요. 정말로 지금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 김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기원입니다. 네, 요즘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신용대출로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는 건지 한번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니, 지금 타이밍이 어떻게 물타기 타이밍인가요? 저가 매수 타이밍인가요? 그동안의 흐름만 보면 네. 지금 물타기 타이밍이죠. 저점에 딱 들어가기 좋은 그렇죠. 정말 지금 저 요새 되게 우울한 네, 다 마이너스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사실 이 기사를 보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투자를 할 수는 있지만 와, 신용대출을 열흘 동안 6천억을 땡겨가지고 주식을 산다? 야, 이거는 제가 사실 너무 놀랬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서 5대 은행 신용대출만 지금 6천억이 몰렸다고 합니다. 와, 아니, 신용대출까지 이렇게 받아서 위험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아니, 왜냐면 그동안은 이게 진리였거든요. 지금 아니면 안 된다. 항상 미국 주식은 떨어지면 그때 사면 항상 올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요, 한 달 동안이 아니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10일 동안요, 가계대출이 무려 1조 2천억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담보대출이 5,700억 증가했거든요. 네. 담보대출이? 근데 담보대출보다 더 많은 6,300억을 지금 신용대출로 땡긴 겁니다. 급했던 거야. 급했던 거지. 급했던 거야. 그죠? 네. 근데 이게 왜 늘어났냐? 최근 글로벌 관세 전쟁 등의 영향으로 주식이 급락하니까 이거를 사려고 지금 신용대출 6,300억을 받아서 질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주가가 올라가면 좋죠. 네. 올라가면.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은행의 지금 신용카드 연체율도 지금 거의 20년도 훨씬 더 넘게, 그때 2002년도에 카드 대란이 있었죠. 네. 그때만큼 지금 은행의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지금 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 지금 신용대출도 4월 10일 열흘 동안 6,300원 네. 땡겼는데 주가 하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연체율이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겠죠. 다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네요. 네. 개인의 문제만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맞아요. 그쵸? 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미국 주식시장이 중간중간 하락을 할 때마다 그때 물타기를 했으면은 항상 백발백중이었거든요. 이런 기간이 2009년 이후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오케이, 진리다, 이거는 질러 하는 거죠. 근데 저도 사실 주식할 때 항상 이제 그 명언처럼 했던 게 공포에 그렇죠. 사라. 맞아요. 그래야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진리니까 그런 명언이 나온 거 아닐까 맞습니다. 싶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찐바닥이었으면 그분들은 성공한 거죠. 자, 그러면 얼마나 지금 샀냐? 자, 보세요. 네. 4월 들어서 15일까지 5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한국 주식만. 와. 그리고 서학개미들도 똑같습니다. 서학개미들은 4월 10일까지 데이터인데 4월 10일까지 2조 7천억, 거의 3조 가까이 산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개인들은 뭐예요? 엄청나게 지금 주식시장에 상방을 바라고 지금 베팅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런데 상승만 할까 싶기도 해요, 사실. 맞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요걸 보시면 요게 이제 미국의 금리위기 터지고 나서 2009년부터 미국 주식 사태예요. 네. 자, 이때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물타기를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다 대박이 났죠. 근데 그래프를 보니까 일단 물타기 했으면 다 오르긴 올랐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우상이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있죠. 2025년은 2008년과 유사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즉 주가가 상당폭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무려 17년 만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네. 제가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또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건 누구예요? 외국인들입니다. 그리고 돈 버는 것도 누구예요? 외국인인데요. 자, 네. 외국인들이요, 한국 주식을 지금 계속 팔고 있습니다. 요 빨간색 선 있죠? 네. 요게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입니다. 다 어때요? 매도를 하고 있군요. 지금 미친 듯이 매도하고 있죠? 네. 이 매도 가팔라지는 거 보이세요? 네. 계속 매도를 하는데 이걸 누가 사느냐? 요 파란색이 개인입니다. 여기 개인이고요. 네. 개인 지금 물타기 많이 했죠? 많이 네. 샀습니다. 녹색이 뭐냐면 기관이에요, 기관. 그리고 요 까만 게 누구냐? 연기금입니다.
근데 기관과 연기금이 거의 유사하죠? 즉, 연기금이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가지고 지금 한국 주식을 사고 개인들이 신용대출 받아서 한국 주식을 지금 4월 달에만 5조 넘게 지금 샀는데 실제로 주식시장을 움직이고 이런 외국인으로 계속 팔고 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언제 또 일어났냐? 2008년, 2007년 중후반부터도 이런 일이 이 패턴이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2025년은 정말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2008년하고 너무 똑같다니까요. 정말로 지금 위험합니다. 진짜 그 그래프를 보니까 이제 외국인은 다 매도를 하고 있는데 네. 개인이나 이제 기관계에서만 매수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좀 주는 맞습니다. 것 같고 보니까 신용대출을 받으신 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럼 이런 분들 만약 주가가 향후에도 더 떨어진다고 한다면 네.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자, 만약에 이제 신용대출로 내가 주식들을 했는데 리스크를 생각하고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중 부담의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 주가 하락으로 인한 주식이 혹시라도 하락을 하면 투자 손실이 나겠죠. 자, 그럼 내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하겠죠. 자, 예를 들면 내가 내 원금 1억이 있고 그다음에 신용대출 1억 받아서 2억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근데 2억에 20% 하락하면 얼마예요? 4천만 원. 그러면 내 돈 1억에 그러니까 신용대출 1억은 어차피 갚아야 되니까 그대로 그쵸. 있는 거고 내 돈 1억에서 얼마 까진 거예요? 4천이 까지고 6천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러네. 자, 그래서 올라갈 때 만약에 이제 이 배팅이 잘 돼서 올라가면은 수익도 더블로 나지만 반대로 하락하게 되면 내 원금은 손실이 더블로 난다라는 거 꼭 네. 명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입니다. 자, 주식 가치는 떨어진 제가 얘기했던 건데 주식 가치는 떨어지는데 대출금이 그대로죠. 근데 뭐네요? 이자를 또 내야 되잖아요. 이자를 계속해서 내서 손실이 가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심리적 압박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겠죠. 만약에 우리 미치코님이 열받지. 내 돈 1억에 열만 받아요? 아니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심리적 압박과 잘못된 의사결정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손실 회복을 위해서 무리한 지금 추가 투자를 하겠죠? 네. 제가 봤을 때 이미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에 열광하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 관세나 이런 정세 불안정 때문에 지금 상당히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실 회복을 위해서 무리한 지금 추가 투자를 한 거죠. 뭐까지 끌어다가 신용대출까지 끌어다가. 약간 이제 물타기 한 거죠. 네. 맞아. 자, 그러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오르지 않고 내려버리잖아요? 그럼 패닉 상태에서 최악의 매도를 해버립니다. 최악의 타이밍에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즉, 무릎 밑에서 매도를 하게 되는 엄청난 우려를 범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조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답답합니다. 네. 네, 정말 답답해요. 왜냐면 와. 저도 제가 2008년에 그래가지고 고생을 좀 했거든요. 아, 그런 경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꼭 좀 여러분들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분산 투자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여유 자금만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돈을 한 종목에 투자하지 마시고 미국 주식도 좀 하시면 채권도 좀 하시고 금도 좀 사시고 이렇게 좀 분산을 좀 하시면 좋겠다. 예, 그리고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꺼낼 필요 없는 돈만 투자하면 좋겠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여윳돈으로 하는 여윳돈으로. 거. 그 다음에 대출 투자는 좀 피하자. 여유자금으로 하자. 남의 돈으로 투자할 만큼 확실한 투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남의 돈까지 끌어서 하다가 잘못되면은 진짜 인생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 관점을 좀 유지하자. 그래서 단기 수익보다 안정적인 자산 형성에 집중을 좀 하자. 예, 그래서 정기적인 분할 투자. 그러니까 매월 똑같은 금액을 해서 투자하는 거. 그러면 리스크가 분산이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건 양날의 칼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큰 이익을 얻겠지만 하락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망하는 거죠. 그렇죠. 망하는 거죠. 뭐. 내 원금 손실을 넘어서요. 빚만 남는 거예요. 빚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들 영끌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거는 정말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지금은 물타기 할 타임이냐, 뭐 저점 막차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걸 다 떠나서요. 일단 경제 상황 자체가 불안정하고요. 시장 자체가 불안정합니다. 네. 이럴 때는요. 어떻게 기회를 찾느냐 보다는 이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네. 꼭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